7월 들어서 일본 아베 정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절대 필요한 3대 소재에 대하여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주력 사업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의 품목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 수출이 무려 20%입니다. 20%.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세계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제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 체제는 일본에서 먼저 소재, 기초 소재 부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제공하면 우리는 중간재를 가공해서 또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서 조립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부품 소재를 제한해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오만함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수출 제한을 확장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란 흔히 화이트 리스트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안보 우방 국가에 대하여서 일본 첨단 제품 수출 허가를 면제해 주는 그런 국가 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부터 한국을 이 화이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1112개의 핵심 부품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을 일본 정부가 심사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들은 우리의 경제의 앞날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화를 풀어보고자 우리나라의 대표, 비록 가장급이지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회의한 곳을 보면은요, 아주 창고 같은 데서 회의를 했고, 우리나라 대표는 양복 정장을 딱 입고 일본 대표는 와이셔츠 반팔 차림에 그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국가 간 회의라고 회담을 하러 갔는데 그 옆에 써놓은 걸 보면 설명회라고 화이트보드 이렇게 더 붙여놓고 회의가 아닌 일방적인 자신들의 조치만을 설명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해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덕과 진실보다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더 존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했죠. 패망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그들이 군사물자를 팔아서 경제적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걔네들은 다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발을 내밀게 된 것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동학혁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주화운동 비슷한 거예요. 억압받던 이 농민들이 분기하고 일어난 이 농학혁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일본 군대를 데려와서 이것을 제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나중에는 먹어 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일 합방이 일어난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일본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국내에 있는 친일파들은 은근히 그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탈을 위한 수단이었지 절대 발전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처녀들은 성노예, 앞으로 위안부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성노예로 끌고 갔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부정하고 민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 처녀들은 다 창녀인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 우리 장모님도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결혼하셨대요. 얼른.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집했으면은 이 강압적이었으면은 이것을 피해서 빨리 결혼하려고 했을까? 또 우리의 남자들은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끌려가 노동력이 착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법정에서 개인적인 착취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경제 조치를 취한 것이 이유가 뭐냐? 양국 간의 신뢰 훼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훼손되어져서 1965년 한일 합방 때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나 유엔이나 그런 데서도 조차서도요 다 개인적인 것들은 해결이 안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이 여론에 조금 밀리자 지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전략 물품을 넘겼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대북 제재를 우리나라에서 어겼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을 해가지고서요. 일본이 북한 핵물자를 대주는 진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자기들 신문에 일본에 핵 물자를 대주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신문에 자기들 그것도 보수 신문에 난 것들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일본 정부 자체가 자국 기업이 북한과의 뒷거래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북한에 넘겨온 듯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뭐 지시도 없이 그냥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이제는 수출입 관리를 위한 것이다 해갖고 수출입 관리를 위해서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수출입 관리하는 것이다고 이제는 말을 또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물품을 모두 수출 제한하는 캐치올 제도의 일환이다. 캐치올 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가 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문제되는 물품은 우방국이라도요 기업이 꼭 신고해야 돼요. 그런 물품을 수출할 때는. 그리고 정부의 요구대로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도도 없어요. 그런데 캐치홀 제도를 우리가 어겨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국제평가에서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어요. 제일 잘 관리하는 나라가 미국. 우리나라가 17이고요. 일본은 36입니다. 한참 뒤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본. 하지만 말하는 것마다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자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시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의 상승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판단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계속 희생시켜 왔습니다. 구한말과 한일합방, 일제강점기, 6.25 전쟁, 우리나라의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일본의 경제 조치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한국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국의 기업, 일본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한국 경제를 망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일본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세계 수출 순위는 몇일까요? 지금 세계 수출 순위 지금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겁니다.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중국이겠죠. 워낙 인구가 많고 생산하는 것도 싸게 또 생산을 하니까 일본입니다. 2위는 어느 나라 될 것 같아요? 2위는 미국입니다. 3위는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입니다. 4위는 일본입니다. 이 앞에 네 나라는 이게 딱 봐도 이해가 될 만한 나라들이죠. 아주 대국들이고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5위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6위가 프랑스고요. 프랑스, 이태리 대단한 나라들 같지만은요,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더 적게 합니다. 수출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의 믿는 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경제를 이만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세계 4위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이 수출하는 양에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라냐면 81%가 넘었어 지금. 81%가 넘었어. 일본은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2배보다 더 많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이 81% 일본의 수출의 81% 수준이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가 더 이미 앞선 거예요.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앞세워 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해도 2017년에 3.1%, 작년에 2.7%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축통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일본은 돈을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노렸지만 2017년 경제 성장률 1.9%, 작년에는 0.8%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격차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자칫하면 역전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목표치는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갈등, 그죠?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경제 보복적 지정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한 2.2%로 낮췄지만 다른 선진국에 이 비교해 보면요, 이것도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이에 일본의 첨단 산업을 끝까지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의 미래 산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하는 위기감이 작동했고, 그래서 첫째제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목적이 이렇다면 계속해서 할 거예요 지금. 더 확대가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느새 턱밑까지 지금 치지 않으면 일 죽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주파 뉴스의 제목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앞서 있을 때에 한국이 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식본 거죠. 우리에게 좀 타격이 있어도 너희가 우리보다 크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강대국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러한 방식은 일본이 미국에게 당한 방식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시집살이 시커먼 시어머니가 또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집살이 안 해본 시어머니는요, 시집살이를 안 시킨대요. 근데 시집살이를 그렇게 해본, 그러니까, 이 일본이 미국한테 당해가지고서요,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의 40%에 이르자 일본 경제를 가라앉히고자 각종 정치적 수단을 써서 일본을 가라앉히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1985년의 프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의 그 환율을요, 팍 절상을 시킨 거죠. 일본 돈의 가치를 높여준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프라자 합의를, 왜 프라자 합의라면 미국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프라자 호텔의 그때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갖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예. 이 합의를 통해서 일본 화폐 엔에 대한 평가 절상이 시도되는데 일본 간의 돈의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일본 국민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고 다른 화폐로 바꾸면 일본 돈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돈도요, 아프리카에 가서 받고 환전해서 쓰면요, 써도 다 못 쓴대잖아요. 지금 일본 돈이 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세계의 여행지에 가면 다 일본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막 쓴 겁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빌딩들을 막 사들이고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이 올라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수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고 결국 견제 상태에 이르러서 이 화폐 절상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본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나라가요, 적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적자 국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가치의 돈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돈의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아베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베가 누군지는 알죠? 예?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자기 아들 무한정 찍어냈어요. 최근에 수년 동안에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막 일시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졌다고 막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GDP 대비, 국민 1인당 생산율, 그죠? 이 GDP 대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터지면 일본도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에 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4위가 이탈리아 131.8%예요. 3위는 레바논인데 작은 나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2위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182.8%. 1위가 누구라고요? 일본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37.6%예요. 예. 우리나라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GDP 대신 국가 부채가 38%, 37%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비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이런 국가면요 무지무지하게 양호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40% 넘겨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불경기니까 돈을 우리나라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책들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해도 너무 양호한 거죠. 어쨌든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도 미국한테는 얼마나 아부합니까? 그죠?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미국은 2인자를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나라로 이렇게 둬야지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나라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규모를 봤을 때 2008년 정도에 이 경제전쟁을 펼쳐야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도 뭐가 터졌냐면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자기 나라가 바빴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미국은 중국과의 세계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40% 수준에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중국은요, 인구도 많고요, 60%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과거 미국에게 당하면서 배운다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을 주저앉히려고 지금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류라고 해서 문화 이런 콘텐츠들도 막 그냥 세계적으로 막 수출되고 막 유명해지니까 일본이 이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나 일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쯤에 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80% 수준에 이르러 있기에 일본에게 호락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분야 외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등한 관계지 그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만드는 소재들을 수출 제한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대치들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가 탈 일본, 이게 지금은 경제 독립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체제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예? 단기간은 분명 충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한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일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베 정권이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불안을 야기하고 내년 4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친일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자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발언들을 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캐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판결에 우리의 사법부가 우리나라 자국 편을 들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예? 압력을 넣어가지고서요,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어, 일본 편.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처럼 일본은 일본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친일파 정부로 우리나라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예?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인물이 요시다 시오인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150년 전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야 일본이 산다고 하는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대로 일본은 실제 우리나라를 강점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많은 인적, 물적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질서상 한 국가를 이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유엔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침탈을 해서 또다시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의 정교한 움직임은 150년 전 일본에서 횡령했던 정한론이 21세기에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 경제를 망쳐서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친일 정권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민당에서 유력한, 일본 정당이 지금 여권이 자민당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러한 일본의 사악한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는 지금 전 국민으로부터 일어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참여합시다. 노노재팬 아시죠?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검색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 상품 불매와 더불어 대체 상품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만 보여드립니다. 맨소레담. 나 이거 일본 건지 몰랐어요. 어떡하지? 맨소레, 일본 제품이래요. 안티프라민 사시기 바랍니다. 맨담 네오라고 비슷한 것도 있대요. 파워풀엑스도 있고. 맨소레담. 난 미국 건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요. 또 미니스톱. 슈퍼, 저거 편의점 있죠? 미니스톱. 근데 이마트 24나 GS25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유니클로, 이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엄청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조 단위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 건데, BYC가래요. 뭐 지오다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니까, 여러분. 또 구몬. 구몬이 일본 건지 알았어요? 몰랐죠. 구몬이 여기서 수익이 나면 한 20% 정도 일본에서 가져간대요. 로얄티를. 재능교육 하십시오. 재능교육. 눈높이나 싱크빅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투벳. 아마 강기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투벳이 일본 거래요. 이제 강기약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 상품으로 써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시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 상품 분매 운동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국민적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본에 대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저항까지도 별 효과가 없다. 경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은 식민사관에 지배받는 부류들인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태극기 집회에 나온 어르신이 하는 말이 뉴스를 탔습니다. 일본이 미웠는데 요즘은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참 좋겠대요. 이 태극기 들고 무슨 짓들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가장 불쌍한 어른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서 매국 행위에 동원된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충격받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물러난 일이라면 일본이 이겼으면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내가 했으면 그냥 뉴스에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냥 나왔어요. 보수 정당에서 일베 사이트를 자꾸 하라고 권했는데 일본 사이트 상품 분매 운동을 벌이는 이 와중 중에 일본 물품 구매 운동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인증샷까지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때가 쏙 비트도 일본 겁니다. 일본 구매 운동 동참한다. 이건 애국이다. 일본 상품 구매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이렇게 일베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샤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리고 일제 구매했다고 하고서 이 일베 사이트에 손 사인이 666이에요. 일제 구매했다. 또 손 사인 이렇게 하고 일본 차 오너를 인정한다. 나는 일본 차 운전한다. 아니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지 모르겠어. 아베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게 댓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베산 화이팅. 물론 이런 미친 것들은 우리 국민의 저는 소수라고 믿습니다. 소수라고 믿어요. 언제나 기회주의자 매국노 집단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강대국에 붙어가지고서 이득을 취하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여서 외환위기 상태에서 뭐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때 한 전문가가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막 주장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사과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금모으기는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세계에서 IMF 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그리고 잘 벗어난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IMF 한 번 들어가면 다 IMF에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민족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금모으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해야 되지만 일본 여행 가지 않기도 해야 된다. 이게 전혀 부작용이 없이 일본에 타격을 주는 거래요. 직접적으로. 불매운동은 그 기업을 통해서 그 효과가 좀 더 늦게 나타나지만은 이 여행은 지역경제, 일본 지역경제에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객의 랭킹 2위예요. 중국 다음으로. 연간 750만이 간대요. 많이도 갔어.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많아졌대요. 지금 성수기인데 새로운 일본 여행 예약이 전년 대비 5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 50%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나는 50% 줄었다는 거에 포인트를 안 맞추고 50%는 아직도 정신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국에 말이지 일본 여행 가겠다고 신청을 하다니 이 경제 독립전쟁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손해를 좀 보더라도요, 취소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팔지 않겠다는 이 부품 소재들을 대체재를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면 우리 경제가 탈일본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조국과 그런 이방인의 사고였지만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라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하고 말한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이 마음에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나를 완전 희생시키더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이 그토록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은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에 대해서 물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이 곧 이제 없어지면 큰일이니까 진짜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국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하여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봤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의 영적 부흥에 대한 원함이 우선적이어야 하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인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본능처럼 사람의 마음과 의식 속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세계에서 유독 한 나라에 대해서만 혐오하는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혐한 시위라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혐한 시위. 우리나라에서 혐일 시위가 있습니까? 일본인들은 다 물러가고 니네 저 쪽발이들은 저 섬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부터 할까 우리 아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일본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불매운동은 이성적인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죄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한 시에서 나온 이 구호들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점잖았어요. 독도를 반환하라. 한국 사람은 일본에서 나가라. 뭐 요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점점 이게 극한 말로 갑니다.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죽어라. 시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의 가장 중심지에서 지금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인 해충이니까 살충제로 없애주겠다. 6월 16일 제특계 주도로 열린 신주쿠 한인타운 반인 시위는 한인타운에서 시위가 열렸어요. 이거예요. 쓰레기는 휴지통에, 한국인은 조선에. 한국인을 쓰레기에 이제 비유한 거죠. 웃음이 나오세요? 5만인의 매춘부는 한국으로 가라. 우리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혐한 시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래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인지 일본을 위한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하는 운동도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독 유대인들만 콕 집어서 박해했던 독일이나 유럽 국가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유독 세계에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콕 집어갖고 박해하겠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본이 좋다고 지금 상황에서 소비하고 여행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에 비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약자입니다. 예?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게 쳐 올라올 때 이게 짓누르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20, 30년 퇴보하거든요. 예? 이런 작전이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국가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에게 입힌 손해는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제 규범입니다. 일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이때 다 해결되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위안부 협정 2015년 것도 왜 파기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것들은요,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1990년 후반까지도 일본 정부에서조차도 이건 인정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고노다마로부터 해서 그 다음 정권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조차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 않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위안부도 그들이 한 짓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보상이 그때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일본 기업은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마땅합니다. 실컷 일을 시켜놓고 임금도 주지 않는, 예? 수년 동안 일했는데 임금 한 푼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모집해서 갈 때는 거기서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다 모집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돈을 안 준 겁니다. 일본의 이 전범 기업들, 예?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다 진출해 있는 기업도 꽤 됩니다. 사실 이런 일본 기업, 민간 기업들은요, 보상해주고 깨끗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정치적 목적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길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당성이 없으면요,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특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들의 음모가 하만과 같이 되게 하소서. 예? 하만은 술수를 부려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몰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콕 집어서 누구만? 유다만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 성경이 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예?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주고서 그에게 왕의 반지를 받아갖고 왕의 조소를 꾸며서 반지가 도장이거든요. 콕 찍어서 페르시아 전국에 보냅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들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페르시아의 수많은 민족들한테 뭐라고 공고를 냈냐면, 왕의 조서를 내렸냐면요, 유다인들 12월 13일에 가서 막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뺏어가래. 합법적인 거다. 왕의 명령이니까 합법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조서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보낸 때가 언제냐면요, 첫째 달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11개월의 시간을 주고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서 도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니, 예? 준비 과정이 없으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거 색 잘 봐놨다가 그날에 완전히 색출해가지고서 니네 재산 마음대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에 모르드게는 황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해서 왕에게 들어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왕은 그때까지도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몰라요. 유다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때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있어야 왕한테 알아야지. 예? 왕을 뵐 기회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법원도 황후라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줄을 탁, 금막대기 있잖아요. 금줄을 탁 그렇게 내밀면은 그때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금줄을 내밀어 왕에게 호소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다 달라고요. 장대에 달라고.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거죠. 달았듯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기획하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대래? 하만이 달린 겁니다. 일본이 하만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을 못 살아야 그의 계획이 수포로 되게 이 에스더의 청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또한 반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도륙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완전히.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니네 이제 우리한테 죽었어. 막 이렇게 전국에서 막 유대인들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랑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일본의 아베가 하만처럼 되고 우리를 멸하는 일본이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황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는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수도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모여서 며칠 동안 밤낮 3일. 왜 밤낮 3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3일. 밤낮 3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4일이라고 안 하고 밤낮.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덤에 밤낮 사흘을 계신 거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신자들과 뭐 한다고요? 자기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나가는 거예요. 왕이 금옥규를 안 내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예뻐 보여야 돼요? 아니면 목배바지 입고 나가야 돼요? 예?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가서 왕의 긍휼을 얻어서 호소할 기회를 얻어야 돼. 미인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3일 금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별로 이뻐. 3일 금식하는데 그게 뭐 이뻐 보이겠어요? 한번 3일 금식하고 다음 주에 와봐. 근데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3일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예? 에스더는 자기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지라도 기도함으로써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온 유다인을 모아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우리의 조국의 앞날의 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나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 앞으로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국입니다. 우리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국에서 일본 편드는 인간들은요 진짜 매국노예요. 저희 삼성 기업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삼성화재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제가 안 좋아해요. 모든 다 이제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법부나 정부나 뇌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의 유리한 판결이 결정적일 때 내리도록 크게 뒤에서 조정해온 것이 삼성입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삼성 다니신 분이 저러니까 저분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을요. 예? 예? 그래도요. 지금은 제가 삼성 응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이니까 그래도 위기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 식구들끼리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남이 우리 식구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똘똘 뭉치잖아요. 예? 예? 그와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예? 지금 우리가 절대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서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9조 7천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예? 일본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중국이 싸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 거죠. 미중 무역 적자 여파로 중국의 근데 경기가 지금 둔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해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요 44.5% 늘어났어요. 이게 무지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적자만 22조 4천억이야. 다른 나라에 다 벌어갖고 중국한테 다가 지금 바치는 거예요. 반면 일본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도 대규모 흑자를 내는 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37조 8천억. 우리나라에는 전년 대비 16.5% 줄었는데도 10조 7,800억 원의 흑자를 우리나라에서 냈어요. 일본 애들은요, 우리나라 한국 상품은 이제 반대로 이제 불매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걔네는 버려도 돼요. 애초에 걔네들은 우리나라 거 사먹는 게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도 거의 안 사가지고서요. 예? 그래서 삼성이라는 걸 빼고 갤럭시로 이렇게 출시할 정도로 안 사, 걔네들은요. 우리나라 거라면 안 사, 애초부터 안 샀기 때문에 불매운동에도 별 효과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면은 뭐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본 대규모 이 무역 흑자는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로 예정된 양국 무역 협상에서 일본의 악재입니다, 악재. 왜냐면요, 미국에서 이미 자국의 적자를 근거로 일본한테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협상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베가 사정을 해서 뭐라고 사정했냐면 우리 선거는 일단 끝나고 하자고. 선거 때 양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21일 오늘인가요? 네, 오늘 선거 끝나면 이제 미국에서 해가지고서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일본의 적자는 전체적인 적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그렇게 적자를 많이 내면서도 미국처럼 인위적으로 적자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예? 그런데도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큰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연구소에서 이게 나온 자료인데 미주오 종합연구소 미야지마 타카유기 이코노미스트는 뭐 일본어 제가 잘해요. 예. 블룸버그 재팬에 일본의 수출은 확실히 감소세로 무역 지표가 하반기에 V자형이 아닌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예? L자가 뭔지 알죠? V자는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시장이. 그런데 쭉 내려가고 계속될 거라 그런 거죠. 이거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자기 그 연구소에서 주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데 한일 갈등 역시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체 연구소에서도 하반기 그들의 무역 수지가 L자의 하락세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전략을 세웠지만은, 예? 하만이 이렇게 모두개를 이렇게 장대에 달 걸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에 쥐가 달린 거죠. 쥐가 달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달린 거예요? 뱀이 달린 거예요. 사탄이 쌓인 거예요. 죄의 권세, 사탄의 일이 막아진 거잖아요. 예? 예? 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하리니 말씀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또 얻는 거죠, 이렇게요. 예? 유대인들은 경제적 파탄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어요. 왕이 나중에 어떻게 조서를 내렸냐면요. 너희를 도륙하려고 했던 사람들 니들이 대신 도륙해라. 그래갖고 마음대로 너희가 취해라. 그것도 하루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절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그게 수전절이에요. 예? 예? 예수님도 수전절 지켰어요. 예? 아비와 일본이 하만과 같이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역전의 상황에는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힘써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과정 없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만 기도했듯이 우리가요,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나라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의 경제가 많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져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만 되면 뭐든지 잘 헤쳐왔던 민족입니다. 근데 나눠지면 안 돼, 나눠지면 안 돼. 예? 지금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힘든 점령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제 침탈로 상대국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본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일본에 의해서 경제적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한 가지 여기서 첨언하자면, 조금 오늘 설교가 다른 날보다 길어지는데 제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듣는 분도 흥분했대 지금. 예, 그럼 좀 길게 해도 되겠네. 조금 더 하면 조금. 지난주에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16일에는 여의도 정경련 해관에서 열린 데서 이스라엘 대통령 초청 경제 포럼을 이렇게 열려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지난주 1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 이른바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뭐라고요? 등대입니다. 등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예? 이 등대라고 한 것은요,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양국은 오는 11월 시범사업으로 로봇 산업 분야에서 과제당 400만 달러의 규모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과제당. 그런데 이 세부 지원 분야는 물류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농축 산업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물류 막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로봇이 가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가고. 예? 우리 설거지도 누가 해요? 로봇이 해주고 말이야. 여자들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어요? 예. 예. 결혼 안 할지도 몰라, 그런 남자들이. 예. 농축 산업용 로봇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연구 과제를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로봇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나라가 좁다 보니까 이 생산 기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 기지가 많다는 거죠. 예? 제조업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과 제품 승지, 출시, 제3국 공동 진출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첨단 기술 자원들이 아주 이 지식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우리는 그 기술들로 실제 로봇들을 만들어서 낼 그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협력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등대 프로그램 운영을 수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협력의 유용도 인력 교류, 공동 실험실 운영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랄 발광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9년 만에 왔어요. 9년 전에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안함 사태 때문에 온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난 확실히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 시기적으로 따져보려다가 깜빡했어요. 하여튼 왔어요.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온 것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건 요거예요. 그런데 군사 안보 전문가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연히 어저께 밤에 한번 봤는데, 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기조연설할 때 뭘 얘기를 했냐면요, 사드 아시죠? 사드.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방어 체제 말이죠.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어 체제에 대해서 연설할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돔 많이 들었죠, 아이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아주 높은 쌀 때만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는 게 사드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데 고도로 쏠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낮은 각도로 쏘면 그냥 우린 맞는 거예요. 그 사드는 분별도 못해, 그런 거는. 그래서 저층을 하는 것은 아이돔. 거의 100%를 지금 다 요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자 지구에서요, 1년에 거의 1000발 가까이 쏜대요. 그거 다 하고 90% 다 쏴서 무너뜨리고 나머지 10%는 왜 안 됐느냐 설명에 의하면은 그것은 다 논밭 그런 데 떨어졌기 때문에 안 막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밖으로 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서 반발하고 막 그럴 거니까. 북한도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핵 이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이런 방어 체제를 이스라엘과 합쳐가지고서 힘을 합쳐갖고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안전한 체제. 전부터 저는 아이언돔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간으로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윗의 물매라고 하는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주 높이 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이 쏴는 것은 에로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사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로이드 마킨사가 한 거고요. 보잉이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한 건, 이스라엘하고 협력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사드가 있으니 됐다는 거죠. 사드는 지금 와 있는 것이 반격하는 로켓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감시하는 것만 나온 거지. 어쨌든 뭐 별 얘기를 오늘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대통령이 전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막았어요, 그동안. 근데 제가 여러분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친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중동 국가들 눈치 본다고 이스라엘과 지금 접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통령이 와가지고서 아주 이게 놀라운 이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복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힘센 강대국이 짓누르려고 하는데도 이긴 민족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침입 속에서도 그냥 그 전쟁에서 간혹 이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라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첨단 협력이 더해지면은요 더 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를 빌미로 우리들이 이스라엘 영적 회복까지 도모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의도적인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매운동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 주간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그때도 기도하라. 밥 먹을 때도 앞에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경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만 기도해도요 기도 횟수가 엄청납니다. 예? 밥 먹기 전에 예? 그리고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는 성도는 더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국민들에게까지 적대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지 않으면 제가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그건 제가 안 해놨군요. 그럼 생략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기도 응답을 좀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불매운동과 기도할 때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장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첨단 분야 연구와 협력이 성공적으로 수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일본 정부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경제적인 심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매운동과 기도할 때에 아버지 천나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이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국민의 마음도 한대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스라엘과 첨단 분야 연구와 협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라로 점차 변화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한 번 역사 속에서 침탈당한 바 있는 일본에 의해 다시 한번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사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이 전파되어 꽃피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일본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 꽃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강대국 바벨론보다 약소국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시국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해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립적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기 쓰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